공취생, 호모 고시오패스, 호모 스펙타쿠스, 비개인, 취업 인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빗댄 웃지 못할 신조어들인데요. 2017년 12월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직난이 좀 심각하지 않나요? 네, 많이 심각해요. 인원을 작게 뽑고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취업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몇백 대 1이 기본이니까. 한 몇 군데나 지금 넣어보셨어요? 한 30군데? 이력서를 30군데가 아니라 100군데라도 넣을 수 있으니 제발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오는 배부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별로 내가 바랬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사 1년차 때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하고 일하고의 경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너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네 성질을 죽여라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기질을 계속 이렇게 뭐 다운시켜라. 평일 오후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 둔치에 앉아있는 김기영 씨. 올해 32살인 김기영 씨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청년 퇴사자입니다. 네, 바람 쐬러 자주 오고 뭐 만만한 게 한강이니까 사실 뭐 바다 가긴 너무 멀고요. 머리 복잡할 때 생각 정리하기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퇴사 이후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 유난히 한강을 자주 찾게 된다는 김기영 씨. 뒤돌아보면 보이는 저 높은 빌딩이 김기영 씨가 다녔던 회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을 이겼으면 좋겠네요. 뿌리치고 나온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 김기영 씨는 퇴사를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팀장님들한테 굉장히 잘했죠. 분위기에 되게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되게 물 같은 성격이어서 그냥 종직 그릇에 넣으면 종직 그릇에 담기고 컵에 넣으면 컵에 담기고 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요. 네, 소맥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히면 그건 자신 있습니다, 진짜. 네. 소맥은 황금 비율을 제가 찾았어요. 7년 5개월 다니면서 소맥의 황금 비율을 찾았어요. 나름 회사 생활을 잘했다는 김기영 씨는 행복하기 위해 이 사진을 전 직원에게 보내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기영이 퇴사한다는 거를 많이 왜 퇴사한대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기영이가 회사 생활은 잘했나 보다. 잘했네. 다들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나 워낙 부서에서 분위기 메이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좀 활력소가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백수 생활 7개월째. 딱히 할 일이 없어 주로 집에 있다는 김기영 씨의 점심 메뉴는 카레밥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메뉴는 아침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을 예정이라는데요.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제일 만만해갖고 카레를 한 솥 해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카레만 먹는 거죠. 멀쩡한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속 터질 노릇인데요. 그동안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데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난데없는 방황이 시작돼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이제 주위에서 친구분들이나 너네 아들 어디 갔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걸로
제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부모님들은 주위에 아무한테도 말씀을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시골 가서 방에 얌전히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은 딱 그 5개 모퉁이가 이렇게 콕져 있는 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모서리가 계속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 난곡동 주택가 작은 원룸.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네. 일어났어요. 네. 이불 밖은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추운데. 오늘 영하 12도래서. 겨우 이불 속에서 빠져나온 이창민 씨는 약부터 챙겨 먹는데요. 각종 영양제라고 합니다. 또 드세요? 이거 루테인, 눈에 좋은 건데 종합 비타민. 아침에 먹는 게 좀 많아요. 오메가3. 이게 마지막인데 아침에 먹는 거. 이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가 있어요? 네. 창민 씨 올해 나이가 28살이에요.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는 이창민 씨는 대학 졸업 후 IT 잡지사 기자로 직장 생활을 했다는데요. 4개월 전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 백수 생활을 하는 청년 퇴사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다는 평일 낮 시간 장보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격 싼 걸 많이 고르죠? 싼 걸 골라야죠. 저는 돈을 안 벌고 지출만 있으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글 쓰는 사람이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기자가 됐으니까 이룬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내가 바랬던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우리 잡지팀에 있는 뭐 팀장님, 편집장님 보면은 내가 이 길대로 계속 쭉 열심히 살면 편집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분을 보면 안 행복해 보이는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요리가 제법 재밌어졌다는 이창민 씨. 고정 수입이 없어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기에 식사는 늘 가성비 좋은 메뉴를 선택한다는데요. 완성된 점심 식사라고 차려놓은 것은 달랑 양파밥 하나. 이거를 먹기 전에 인스타에 올려요. 인스타에 평일 브런치라는 해시태그로 계속 올리는데 매일매일 어떤 거 먹는지 찍어서 올리는 게 약간 생존신고 같은 거. 잘 살고 있다 퇴사해도 이런 느낌. 다들 왜 그러고 사냐고 묻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창민 씨. 저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복학해서 되게 열심히 취업 활동하고 뭐 대외 활동하고 알바하고 그러다가 취업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살면은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퇴사해서 온전히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원주 집으로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이창민 씨. 백수로 놀고 있는 자신을 보면 걱정하실 것이 뻔해
집으로 가는 마음은 무겁다고 합니다. 아빠 나왔어. 왔네. 뭐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니네 막 돌아다녀도 괜찮니? 왜 들어다니면 안 돼?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되지. 뭘 안 돼? 뭐 대책은 좀 있냐? 몰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뭐 하고 있었어? 무선통신 1세대로 무선통신 기술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는 이창민 씨 아버지. 지금은 눈도 나쁘고 또 이거 고쳐가지고 이거 못 먹고 살아요. 4G 무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1세대 무선통신은 돈벌이도 안 되고 힘에 부치지만 사명감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어디 아직도 근무하시는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무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일산 초등학교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쌤쓰리. 너는 저기 뭐냐? 니 그만뒀잖아.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좀 있어? 없는데. 젊은이 왜? 대책도 없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젊으니까 대책도 없이 그만둘 수 있지. 아빠가 그만두면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난 그만둬도 대책이 없으면 돼. 그럼 잘 됐다. 그럼 내일 좀 도와주라. 싫어. 솔직히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더라. 아니 비전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아니지, 이쪽을 발전시키는 비전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왜 발전시켜야 돼? 이미 발전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아빠는 우리 세대한테 책임을 묻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질 의무가 없어요. 아니 미래는 이런 통신이라든가 이런 전자 쪽이 발전이 돼야지 우리 인류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운 거 왜 해? 안 해도 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려운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아니지,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어려운 일에 수요가 없으면은 그만큼 그 봉급이 오르겠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글쎄, 제 나이 또래들 보면은 한번 좋은 직장 만나면은 어떻게든 끝까지 진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좀 불이익이 조금 주더라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거 좋은 직장인데 내가 그만두면 갈 데 없어. 여기 평생 있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 젊은이 탓은 할 게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 좀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탭댄스 학원을 찾는 33살의 조기엽 씨.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 인턴을 거쳐 대기업에 취업했다는데요.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사표를 던지고 나온 청년 퇴사자입니다. 평일 저녁에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퇴사 후 삶의 큰 변화라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못하는 분위기죠. 예, 그게 있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되는 건데, 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먼저 회사에서 과연 가능할까? 갑자기 뭐 회식 상사가 부를 수도 있고. 회식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치 않게 막 남들이 다 안 가서 저도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수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핀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조기엽 씨. 대기업에서 조기엽 씨에게 보낸 택배입니다. 우리 아들 합격했네. 어머나. 아유, 세상에. 케이크 하나하고 뭐 이렇게 꽃다발 하나가 왔어요. 여기 뭐 날아갈 것 같았어. 아, 이게 정말 됐구나. 저는 그 자랑을 좀 했어. 우리 저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내가 축하를 더 많이 받았죠. 자랑도 좀 하고 싶어. 무리에 자랑했습니다. 네. 그게
그게 뭐 저 사실 보면 이제 그 효도죠, 그게. 예. 그러던 어느 날 조기엽 씨는 부모님께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아, 정말이야? 네,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직장 새로 알아봐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네 맘대로 그만둬?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일을 어떡한데? 간두겠다고 딱 통보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엄마 내가 죽어도 좋으냐고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갖고 딱 간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는 어느 부서인가? 예, HR 인사과 조기엽입니다. 인사과? 김대리. 예. 니네 거야? 네. 어디 놀러 가네? 대기업 있을 때는 제가 한번 파마하러 갔다가 그때 그 상무님 그때 그분이 저 보시더니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너 머리 스포츠를 깎고 오라고. 스포츠 나처럼 깎으라고. 완전 그거셨거든요. 여기 다 파셔가지고 딱 스포츠. 그래서 도망다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옛날 무슨 두발 규제하는 학교도 아니고. 좋은 아침입니다. 김대리, 나 좀 봐. 네.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꼬라지가 저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니, 임원들이 보기라도 하면 우리 부서를 뭐라 생각하겠어? 감사합니다. 어이, 저기요. 네. 머리 꼬라지 마라. 아유. 너 내일 당장 스포츠 머리를 바꿔 와. 알았어? 예. 교육 똑바로 시켜. 나 회의 들어간다. 비켜.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소위 말하는 꼰대 이제 부장님이 팀장이 됐는데 뭐 그분은 제가 그 어떤 차장님 때리는 것도 봤어요. 뺨따구를 회의실에서. 네, 그런 분이 제 상사였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를 많이 좀 이렇게 막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욕도 많이 하시고 쌍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화나면은 수첩 이렇게 던지고 막. 아니, 삼촌 어디 갈까? 야, 저기 어때? 우와, 끝내준다. 대박. 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가고 안 가고야? 내가 가는 거지? 고기 사주는 게 뭐가 좋고 술 사주는 게 하나도 안 고마운 거야. 근데 단어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너무 이제 강요한다거나 그걸로 이제 승진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건 되게 잘못된. 아직도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좀 리크레이션 문화를 술 말고 딴 거로 바꾸면 돼. 완전히 무슨 술 먹고 싶어서 밑에 사람 거느린 것처럼 오라 그러고 그건 잘못됩니다. 들어갈 때는 얼마나 좋았냐. 나올 때는 그래 노는데 그 죽을 때서 나왔단 말이야. 그 왜 나왔는지 솔직히 하게로.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 가는 게 보이는데 거기 있어봤자 내가 전혀 비전이 안 보이는데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 투성인데 거기 있어 내가 뭐 어떻게 거기 있어. 배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랑 오래 못 있지.